오늘 이제 3일차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동영상을 촬영하는데 동영상 촬영하기 전에 카메라에 관련된 앱에 대해서 기본적인 용어를 좀 설명드리고 여러분들 카테고리에 맞춰서 여러분 컨셉에 맞춰서 촬영하시는 방법들을 좀 오늘 이론적인 걸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직접 한번 촬영해 보자고요. 만약 먹방 그러면 뭐 과자를 먹더라도 먹는 연습 모양새만 해줄 수도 있고 뭐를 만드는 경우라면 어떻게 만들 때 촬영을 하는지 요령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행하시는 분들은 들고 다니면서 촬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라든지 또 뷰티 같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나를 찍어야 되겠죠. 그렇죠? 뭐 그런 거라든지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다음 주에는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은데 이제 오늘은 이론, 다음은 이제 실무적으로 촬영하는 거. 자, 우리 카메라 앱을 실행하면은요, 카메라 앱이 이렇게 나타나죠. 그렇죠? 지금 세로로 나타났잖아요. 세로로. 네. 여러분 가로로 찍으셔야 돼요. 세로로 찍으시면 안 돼. 예. 잠깐만요. 지금 이거는 저는 가로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이 화면이 지금 안 돌아가고 있으니까 회전을 시켜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보이고 있죠? 그렇죠? 네, 이렇게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대신에 이제 여기 있는 글자가 좀 옆으로 돼 있어서 불편하시겠지만 한번 보시면서 하세요. 자, 제 화면을 보시면 가운데 어떻게 돼 있어요? 제 가운데 화면에 보면 하얗게 가로 세로 격자선이 보이죠? 그렇죠? 네. 이런 안내선도 보셔야 되고요. 안내선도 보셔야 되고 또 왼쪽에 보면 이렇게 톱니바퀴 그림도 있고요. 위쪽에 왼쪽에 그 다음에 후레쉬는 키시고 찍으면 불편해요. 또 동영상 같은 후레쉬가 계속 번쩍번쩍 거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명을 달아야지. 아까 그 휴대용 조명기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아니면 방에서 촬영하실 것 같으면 좀 거실에 환하게 하면 좋고 후레쉬를 켜는 건 이제 사진 찍을 때는 몰라도 사진 찍을 때도 후레쉬 켜지 마세요. 후레쉬가 번쩍거린다고 환하게 찍히는 거 아닙니다. 거기 번쩍거린다고 환하지 나머지는 더 어두워요. 자, 이건 타이머예요. 타이머 뭔지 아시죠? 여러분 셀카 찍을 때 어떻게 찍어요? 리모컨으로 찍어야 되잖아요. 리모컨 없는 사람은 2초 2초로 놓고 찍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2초로 놓고 2초로 놨잖아요. 그렇죠? 셀카봉에다 놓고 일단 내 포즈를 취해. 그리고 이제 사진을 착각 찍잖아요. 찍을 때는 셀카봉을 내려가지고 셔터를 눌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쭉 다시 내밀고 2초 지나면 하나 둘 착각 찍히는 거지. 그리고 셀카봉을 가지고 찍던 그냥 손으로 들던 찍던 간에 이 2초를 사용하는 이유는요. 자, 얘를 만약에 0초로 바꿔 놓을게요. 타이머를 안 해놓고 찍을 때 얌전히 이렇게 착각 찍으면 찍히는데 찍힐 때 충격이 가죠. 제가 의도적으로 갑자기 왜 이거로 나왔어? 깜짝 놀래라. 제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지금 흔들고 있어요. 이렇게 흔들고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숨 딱 죽여가서 이렇게 찍으면 좋은데 이게 안 찍힌단 말이야. 잘. 그럴 때는 얘를 2초로 바꿔. 2초로 바꿔. 왜 안 바뀌어? 다시. 2초로 바꿔놓고 나서 이제 사진을 찍는 거예요. 찍을 때 만약에 얘를 찍겠다. 그럼 이제 셔터를 딱 누르고 나서 흔들렸지만 하나, 둘, 착각. 2초 후에는 안 흔들 거 아닙니까? 지금은 셔터를 누를 때 흔들리잖아요. 카메라가 무거우면 셔터를 누를 때 힘을 줘도 덜 흔들리는데 핸드폰이 가볍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를 때 힘을 줬을 때 많이 흔들려요. 상대적으로. 그럴 때 타이머로 놓고 찍는 게 제일 안정적이에요. 동영상이야 잠깐 흔들려도 계속 고정적으로 찍으면 상관없지만 사진은 흔들리면 안 예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진 찍을 때는 얘를 뭐로 2초로 놓고 찍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그 다음에 이제 거치대나 셀카봉에다 놓고 이제 리모컨으로 착각 찍으면 흔들림이 없지. 사진 찍을 때 제일 좋은 거는
셔터를 내가 손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리모컨으로 누르는 게 제일 좋은 거지. 이해되시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찍으시면 좋고, 16대 9를 꼭 찍으세요. 동영상이든 사진이든 다 16대 9를 찍으시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사진을 찍는데 16대 9로 찍느냐, 1대1로 찍느냐, 4대 3은 옛날 사진이에요, 옛날. 우리 예전에 우리 필름 카메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건 4대 3이거든요. 4대 3? 4대 3이니까 비율이 그렇죠. 옛날 브라운관 모니터. 필름은 다 이렇게 찍혀요. 그런데 동영상이든 사진이든 이제는 다 16대 9로 찍으셔야 돼. 우리 모니터가 16대 9죠? 요즘 텔레비전 디지털 TV 다 16대 9예요. 다 16대 9로 찍으셔야 돼. 그래야 보는 사람이 꽉 찬 화면을 보는 거지. 그런데 1대1도 있어요. 1대1. 1대1은 어떨 때 촬영하는지 아세요? 인스타그램에 올릴 용도. 인스타그램에 올릴 용도. 인스타그램은 16대 9로 찍어도 되는데 인스타그램은 정사각형으로 가야 사진이 예쁘게 나와. 영상이. 인스타그램 화면 자체가 1대1로 정사각형으로 찍어야만이 가장 보기 좋더라고요. 그 이유를 좀 보여드릴게요. 제 컴퓨터 상에서 제 인스타그램을 잠깐 보여드리면, 까먹었다. 제 인스타그램을 까먹었는데 여기서 보여드릴게. 인스타그램이 여기 있어요. 제 인스타그램을 보여드리는데 요청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제가 구독하고 있는 사람 팔로잉 하는 걸 보여드리는 건데, 금은 보석방을 하셔가지고, 자 보세요. 이거는 그림이 9개짜리입니다. 금발의 그 눈동자 예쁜 아가씨 모습이 이거 하나의 사진 따로인 거예요. 요 사진 따로인 거고, 9장의 사진을, 이건 각각 사진인 거 아시겠죠? 이거 9장 사진이에요. 9장 사진. 다르죠? 그렇죠? 보통 기업에서 홍보할 때는 9장짜리 사진을 많이 올려요. 이런 식으로, 요렇게. 9장 사진. 그러니까 하나의 사진을 9등분 해가지고, 저 끝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올리시면 9장 사진이 돼요.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다가 글자를 쓸 수도 있고, 글자 없이 쓸 수도 있는데, 글자를 쓰면 이제 기업 홍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요런 자격증 과정으로 강의를 합니다. 참여하세요라고 이렇게. 근데 보시면 다 정사각형이잖아요. 얘를 직사각형으로 올리면 안 이쁘더라고요. 왜냐면 여기 비율이 안 맞아서. 인스타그램 화면 자체가 정사각형으로 올려야 화면이 예뻐요. 얘를 클릭해서 보는 거는 가로든 세로든 직사각형이든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전체 목록을 볼 때는 정사각형으로 보여주거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서 동영상을 촬영할 때는 촬영할 때 어떻게 한다? 정사각형으로 찍으셔야 돼. 당연히. 다시 가로로 돌려놓고 보여드리면. 그래서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찍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릴 용도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거라면, 유튜브를 목적으로 하는 거라면 큰일 나요. 1대1로 찍으면 무조건 16대 9. 아, 그리고 풀로 찍지 마세요. 풀이라는 거는 이 핸드폰이 제공해주는 화면 비율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다. 요즘 갤럭시 S20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유난히 길어요. 16대 9가 아니라 18대 9. 2대 1처럼 넓어요. 가로로 길거든요. 그럼 유튜브로 올렸을 때 안 이뻐요. 오히려. 32대 9도 있어요. 모니터에는 32대 9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니터가 2배로 하나 더 있는 셈이지. 16대 9가 아니라 32대 9. 그러면 영화 같은 거 볼 때는 좋아. 영화는 굉장히 넓잖아요. 그때는 좋은데 인터넷 하거나 이럴 때 불편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용도는 이제 게임이나 이런 거 할 때, 건축 설계나
영상 편집 같은 거 할 때는 그런 모니터를 쓰는 거고, 유튜브 할 때는 16대 9를 가장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촬영도 16대 9로 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자, 이건 사진에서 나오는 개념이고요. 이제 이걸 동영상으로 바꾸면 이게 달라졌어요. 그렇죠? 뭐가 없어졌어요? 타이머가 없어졌잖아. 뭐 2초 후에 5초 후에 그런 건 없잖아요. 요건 뭘까요? 요거 반짝거리는 거. 이걸 누르면 뭐 차분한 느낌의 사진을 찍을 거냐, 따스한 느낌의 사진을 찍을 거냐, 이렇게 하면 차분해지고, 이거 누르면 창백해지고. 핑크로즈? 핑크로즈 뭔지 아시죠? 그 식물. 그런 데 많이 가서 촬영하시잖아. 약간 핑크색이 감돌죠? 이렇게 찍지 마세요. 무조건 영상은 원본대로 찍는 게 제일 좋은 거야. 그리고 이거를 나중에 보정을 해야지. 갑자기 사람을 분홍색으로 찍어 놓으면 안 되지. 뷰티도 있어요. 뷰티. 뭐 여러 가지 이런 뷰티용으로 아주 최적화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하면 더 예쁘게 나오나 봐. 전 이렇게 안 찍어봐서 모르겠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여기 원본으로 찍으시면 되는 거죠. 원본으로. 요거는 이제 그런 기능이고, 더보기라고도 있잖아요. 더보기. 그 전에 요거 있다. 요거. 제 핸드폰은 나무가 2그루, 3그루가 있고, 어떤 집은 나무가 1그루, 2그루로 되어 있는 집도 있어요. 카메라에. 제가 나무를 3그루로 바꾸잖아요. 3그루로 바꾸면 더 넓게 나와요. 그런데 출석부가, 여기 출석부 지금 화면이 요거죠. 요거. 출석부 녹색인데 왜 노란색으로 나오지? 카메라가 미쳤나? 요거는 하얀색은 하얀색으로 재표는 아까 좀 이상하게 나온 것 같아요. 나무가 많은 거를 놓고 찍으면 넓게, 와이드라 그러죠. 와이드. 어떨 때 좋아요 이게? 이렇게 촬영하면? 풍경. 여행지 가서 저 동해안에 갔어요. 그 넓은 바다를 쫙 촬영하는데 한쪽만 찍으면 안 되지. 넓게 찍혀야지. 와이드라고 해야죠. 광각. 요거는 망원처럼 당겨서 찍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밤하늘에 달을 찍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 달이 멀리 있으니까 광각으로 찍으면 달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줌을 당겨야 되겠지. 근데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은 달 사진 찍으라고 만든 카메라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사진 촬영하는 거지. 달 사진 찍으려면 뭐 갤럭시 S25로 촬영했다고 해서 뭐 광고 나온 거 봤는데, 그건 들고 찍으면 안 찍혀. 삼각대도 고정시켜 놓고 찍어야 되지. 일반 카메라로 찍는 거고. 대본에 나타났죠? 나무 그루스가 많으면 넓게 광각으로 촬영하는 거고, 얘를 나무 그루스가 작으면 작은 대로 망원으로 당겨서 찍는 거고. 이때 줌을 또 이용하면 더 커지고 작아지겠죠. 그렇죠. 제가 줌을 펼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요 글자를 좀 보려고 그래요. 글자. 이 글자가 제가 확대를 시키잖아요. 뿌얘지다가 멈춰야 얘가 초점이 딱 잡혀. 그러니까 촬영 중에 막 줌을 당겼다 놨다 막 이런 건 불편해요.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거 연분적으로 촬영하는 방송국에서도 촬영 중에, 영상이 이렇게 촬영 중에는 줌을 가급적이면 사용을 안 해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줌을 당기진 않거든요. 줌을 풀거나. 저는 여러분도 촬영하실 때 촬영하는데 줌이 막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바뀌면, 아니면 손을 가지고 이렇게 펼치기도 하잖아요. 이렇게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되게 불편해요. 보는 사람이. 그러니까 만약에 뭐 광각으로 찍던 망원으로 찍던 간에 피사체 사물을 딱 앵글에 담고 나서 이 상태에서 촬영이 들어가야 되고, 컷 해가지고 또 줌을 또 펼쳐가지고 앵글에 맞춰서 또 촬영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지.
대략 이해되시죠? 우리 드라마나 영화를 보시면 알아. 어떻게 촬영이 되고 움직이는지. 그리고 이 촬영을 할 때 마구잡이로 움직이고 촬영하면 안 돼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간다든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간다든지. 근데 보세요. 제가 왼쪽에서 오른쪽을 찍을 텐데, 자, 이걸 찍을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데 꺾였죠? 똑바로 가야지. 똑바로 이렇게 똑바로 가야지. 똑바로 가면서 이렇게 찍어야지. 이게 막 삐딱하니 되면 안 되잖아. 그 다음에 아래에서 올릴 때도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해서 아래에서 위로 고개를 올리면서 찍을 거냐, 엘리베이터 타고 하면서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찍을 거냐,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카메라 장비 삼각대라든지 여기에 올리고 내릴 수 있는 장치가 있어요? 일반 삼각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모가지를 이렇게 길게 당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손잡이를 돌리면 이렇게 조르르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런 거는 보통 없어요. 그냥 올려서 고정시키고 내려서 고정시키는 거지. 높이를 맞추려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엘리베이션 핸들이 있어요. 그런 삼각대도 있습니다. 근데 카메라가 무거우면 고장나요. 그러니까 올려놓고 길이 맞춰서 잠궈버리고 촬영하는 거지. 그리고 목만 움직이잖아. 목만. 그러니까 밑에서 우리가 63빌딩 볼 때 어떻게 봐요? 63빌딩 볼 때 어떻게 봐요? 밑에서 위로 고개 치켜들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촬영하는 기법이 있고, 사다리 차를 타고 가면서 사다리 차에 올라가서 오르락 내리락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기법이 다르죠. 근데 그런 거를 하려면 비용이 들잖아. 그러면 가장 쉬운 건 뭐예요? 쭈그려 앉아있다가 길게 높이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그러죠? 스쿼트 자세로 이거 촬영하다가 이제 쥐나는 거지, 허벅지에. 근데 그것도 필요할 때가 있단 말이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찍는 게 있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차 타고 가면서 쭉 가면서 찍는 게 있잖아요. 다르죠? 만약에 여행지에 동해안에 갔더니 동해안에 그 넓은 푸른 바다가 너무 멋있어. 그러면 삼각대에다 고정시켜 놓고 모가지를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릴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 말 타고 가면서 찍는다고 생각해봐. 흔들리겠죠? 흔들리잖아. 걸어가면서 찍어보세요. 옆으로 이렇게 옆모습을. 흔들릴 거 아닙니까? 그럴 땐 짐벌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뛰어가면서 걸어가면서 찍기는 불가능한 거예요. 힘들어서. 그러니까는 제자리에 서서 고개를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려가면서 찍을 거냐, 아니면 고개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찍을 거냐, 이게 가장 기본이고, 더 좋은 거는 상황에 따라서 내리락 오르락 하는 게 있고 좌우로 움직이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영화나 드라마 촬영할 때는 걸어가면서 찍을 수는 없잖아요. 흔들리니까. 그러니까 레일을 깔잖아, 밑에. 우리 올림픽 같은 거 보면 수영선수나 스케이트 같은 경우에 막 빨리 달리니까 사람이 쫓아갈 수 없잖아요. 스케이트 선수를. 스피드 스케이트는 육상보다 빠르잖아요. 못 쫓아가지. 세상에서 제일 빠른 사람이 달려가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레일을 깔아가지고 기계로 당기는 거지. 드라마도 그렇게 찍는 거예요. 레일. 밑에 기차 레일 같은 걸 쫙 깔아가지고 옆으로 이동하면서 촬영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선수들이 막 뛰는 장면들이 있잖아. 선수들이 뛰는 장면은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촬영하는 방법도 있고,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아니면 레일을 깔아서 쭉 따라가면서 찍는 방법이 있고. 레일도 원형이 있어요. 원형. 그 가운데 커플이 탁 상봉해서 만나서 막 포옹을 하고 울어. 그런 장면을 돌아가면서 찍을 때는 원형 레일을 깔아가지고 그 사람을 돌아가면서 촬영하는 거지. 우리 드라마를 보시면 아, 요거는 어떻게 촬영했을까라고 하는 거 한번 궁금해 느끼시면 돼, 본인이. 예, 그리고 드라마를 보실 때 아, 얘는 어떻게 편집을 했을까? 어떻게 편집을 했을까? 그건 이제 편집 시간에 설명을 따로 드리겠지만, 예. 자, 촬영할 때 잠깐만.
케이블이 길어서. 동영상 사이즈는 16대 9 말고 UHD하고 FHD하고 그다음에 여기 써있기로는 60프레임. 그건 아직 말씀 안 드렸어요. 네, 알려드릴 거예요. 1대1은 어떤 거라고요? 인스타그램용. 인스타그램용. 이건 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페이스북에도 1대1로 올리길 수도 있는데 그냥 16대9로 올려도 상관없어요. 근데 인스타그램은 사진도 그렇고 영상도 그렇고 1대1로 해야만이 가장 보기 좋아요. 인스타그램 화면 구성이 그렇게 돼 있어. 정사각형으로 탁탁탁 나열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편적으로 다 16대9. 유튜브라든지, 유튜브에서 사진이든 영상이든 무조건 16대9. 그 외에는 신경 쓰지 마세요. 절대로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30프레임이라는 게 있어요. 30프레임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60프레임이라는 거는 아직 설명 안 드렸어요. 이건 아직 말씀 안 드렸고, 아까 이제 좌우로 또는 상하로 촬영하는 게 있다 그랬죠? 이거는 고개를 돌리는 거잖아. 위아래 좌우로 돌리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어요? 이동하면서 촬영될 수 있죠. 이거는 제자리에서 고개만 갔다 갔다 가는 거고, 이동하면서 촬영하는 방법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우리가 차가 가는 방향이 차선에서 봤을 때 앞에서 그냥 앞에서 저 앞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이것도 좌우가 있고 상하가 있죠. 이동하면서 촬영하는 거는 뭐 차량을 이용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이거는 좌우로 갈 때 쓰는 거지만 상하로 움직일 때는 사다리차나 엘리베이터 같은 거를, 우리 그 투명 엘리베이터 있죠? 우리 식당 같은 데 가면 안에가 투명으로 돼 있어 밖에가 보이는, 경치가 보이는 것도 있거든. 그거로 촬영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막혀 있으면 밖에를 촬영 못 하는데 뚫려 있으면 촬영하기가 좋죠. 그렇죠? 일부러 이제 그런 데를 가서 저 밑에 있는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을 같은 위치에서 촬영하면서 올라가면서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잖아. 아, 저 사람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무심히 떠나고 있는 중이야. 모른 척하고. 그럴 때는 올라가면서 촬영하는 거지. 드라마 기법이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생각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다시 카메라로 가서요. 아까 질문하셨던 걸 한번 다시 볼게요. 여기 왼쪽에 보면 지금 이제 동영상으로 놓고 제가 보는데 왼쪽에 톱니바퀴 그림이 있잖아요. 이 톱니를 누르면 여기에 이제 동영상 크기가 있어요. 동영상 크기. 해상도가 풀 HD가 있고 HD가 있고 1대1 뭐 이런 거 있는데 풀 HD란 말이 나오죠. 그렇죠? 잠깐만 다시 돌려놓고 봐드려야 되겠다. 자, 여기 요 용어. 여러분 전면 카메라가 뭐고 후면 카메라가 뭐예요? 전면 카메라가 뭐고 후면 카메라가 뭐예요? 셀카를 찍을 때 전면, 저 뒤에 있는 거 그게 후면이죠. 어느 게 선명해요? 후면이 좋죠. 거기 렌즈가 여러 개 붙어 있잖아. 전 보급형인데도 렌즈가 2개야. 그래서 광각, 망원을 따로따로 렌즈가 작동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전면 카메라는 1920, 1280 두 가지가 있고, 후면 카메라는 1920, 1280 두 개밖에 없네. 저는 보급형이라서. 요것도 설명드릴게요. 자, 해상도를 설명드려야지. 해상도에 보면 HD라고 있죠. HD는 얼마냐면 1280에 720 풀 HD 하이 디피니션 고화질 영상이란 뜻인데, 풀 HD는 얼마냐면 1920에 1080. 그래서 얘를 720p라고 하고요. 얘는 1080p라 그래요.
그 다음에 혹시 이런 거 있나요? QHD는 HD의 더블. HD의 더블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더블. 2560에 1440. 그래서 이건 1440p라고 하고. 그 다음에 UHD라는 말이 있어요. UHD는 뭐냐면은 풀 HD의 더블. 그러니까 얼마다? 3840에 2160. 그래서 이걸 2160p라 그래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 핸드폰에 이런 거 있나 찾아보세요. 이런 거. 갤럭시 노트 20 뭐 이런 거, 갤럭시 20 20 같은 경우는 8K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8000 해상도예요. 가로 해상도가 8000이라는 뜻이야. K가 1000이니까 수학적으로. 컴퓨터에서는 1000, 뭐 1024로 표현하는데 그건 떠나서 하여튼 8000이죠. 8K 텔레비전 보셨어요? 요즘 우리 가정에 많이 보급되어 있는 거, 요즘 텔레비전들은 다 UHD 텔레비전이에요. 근데 8K 텔레비전이 소니가 처음 출시를 했고 LG하고 삼성이 출시를 했어요. 별로 안 비싸더라고. 텔레비전이 한 2,500만원, 뭐 8천만원, 뭐 그렇게 삐게 안 해. 로또 당첨되면 하나 다 2억에 살 수 있어. 해상도가 높으면 화질이 좋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해상도랑 여기 1280이고 1920이 뭐냐면 가로 세로 격자예요. 격자. 모는 종이 격자. 그러니까 만약에 풀 HD로 촬영한다는 얘기는 이 스마트폰 화면을 가로로 1920, 세로로 1080으로 잘 이렇게 쪼개가지고 그 픽셀이라고 하는 화소 안에다가 사진의 색깔을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은 HD로 촬영하시면 안 돼. 요즘 컴퓨터는 다 풀 HD를 지원하거든요. 멍청한 컴퓨터도 요즘은 다 이거 지원하거든. 이 모니터가 풀 HD 모니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다 올릴 요량으로 촬영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다 풀 HD로 촬영하시는 거야. 그런데 UHD로 촬영하면 어떻게 돼? 더 좋지. 이런 거 집에 있는 어린 아이 있잖아요. 어린 아이가 응가가 말이 오니까 막 힘을 써. 얼굴에다 막 얼굴이 빨개지게끔 막 하고 힘쓰는 거 있잖아요. 그거 찍어보세요. 애들은 똥 싸고 뭉개도 예쁘다니까. 내 새끼도 예쁘고 남의 새끼도 다 예쁜 거예요. 애기들은 다 예쁘잖아. 고슴도치도 예쁘고. 하마 새끼 보셔서 하마? 얼마나 예쁜지 몰라. 돼지 새끼도 예쁘고 강아지도 예쁘고 다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애들이 얼굴에 막 힘을 주고 막 응가를 할 때 그런 모습을 찍을 때 UHD로 촬영하면 더 좋지. 그러면 화질이 더 좋다는 얘기야. 요것도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프레임 퍼 세컨드예요. 프레임 퍼 세컨드 FPS. 이거는 1초당 촬영되는 커트수. 영화는 정확히 표현하면 23.970. 그래서 대략 24프레임이라고 얘기하죠. 24프레임 이렇게 얘기를 하고 FPS. 드라마는 29.970 대략 30프레임. 여러분 혹시 영사기 필름 보신 적 있어요? 옛날 극장에는 영사기 필름을 돌려서 빛을 써가지고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영사기 안에 필름에 24장이 1초 동안 돌아가요. 돌잖아요. 그렇죠? 그게 1초 동안 돌아가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촬영하게 되면 똑딱하는 새에 30장이 차차차 찍혀 나간 거예요.
30장이. 근데 이걸 60으로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이제 보편적으로 촬영하는 거고, 60프레임으로 찍으면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러니까는 그 움직임이 부드럽다. 그러니까 아기가 아니라 아이가 막 응가를 매려워서 막 끙끙대는 그거를 60프레임으로 UHD로 촬영해 놓은 거를 다음에 30프레임으로 재생을 하면 그 힘주는 모습이 부드럽게 나타나지. 슬로비드로 봐도 여러분들 그거 뭐야, 효린의 임박이라는 예능 코너 기억나시죠? 제가 그거를 우연찮은 게 그 2를 봤어요. 1은 못 봤는데 2를 봤어요. 이효리 씨하고 이상순 씨가 제주도에서 살면서 민박을 운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 거기 직원이 누구지? 유나. 그 친구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이효리 씨하고 이상순 씨가 뭔가 기억될 만한 선물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를 그 마지막 장면에서, 마지막 회에서 보여주는데, 이효리 씨나 이상순 씨가 뭐 이렇게 촬영하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나 봐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그 친구를, 직원으로 온 친구를 어디 나갈 때마다 촬영을 해주더라고. 효리하고 둘이 있을 때는 이제 남편이 찍어주든지 뭐 매니저가 찍어주든지 찍어주겠죠. 그리고 막 눈이 내릴 때 요나가 막 눈을 맞으면서 즐거워하는 장면을 찍을 때 60프레임으로 찍었어요. 60프레임으로 찍었어. 그래서 이거를 원래 30프레임으로 재생을 하면 어떻게 되죠? 슬로우 비디오가 되죠. 그래서 30프레임으로 촬영한 걸 슬로우 비디오로 보여주면 똑똑똑똑 끊기는데 60프레임으로 촬영한 걸 2배로 더블로 촬영한 거니까 슬로우 비디오를 보더라도 어떻다? 부드럽죠. 매끄럽고. 부드럽다 또는 매끄럽다. 그렇게 촬영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전날 이제 뭐 매니저한테 누구한테 배웠겠지. 편집하는 거를. 전문적으로 편집하는 사람들은 아니니까는. 그래갖고 그거를 요나한테 보여줘요. 마지막에. 그랬더니 요나가 펑펑 울잖아. 하늘 같은 고참이잖아. 가수계에서 봤으면 하늘 같은 고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고참들이 자기를 위해서 촬영해주고 영상을 편집해서 보여준 거잖아요. 너무나도 고맙다는 거지. 그러니까 저도 그 영상 보면서 저거는 보통 정성이 아니면 못 찍을 텐데. 그렇잖아. 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 이성경 씨라고 하는 그 모델 겸 배우 있잖아요. 그분은 사진 찍는 거 되게 좋아해요. 움직이는 집인가 거기도 보면 바퀴 달린 집인가 거기 보면 나온다고. 근데 이 누구더라 그 남자분은 또 원래 프로 사진가고. 근데 그런 사람 같으면 항상 뭐 사진을 찍고 해서 보여주는데 이효리 씨는 사진 찍는 취미가 없는 사람인데 마지막 날 유나를 위해서 뭔가 선물을 해줄 거를 생각하고 계획을 잡았다는 자체가 고맙다는 거지. 유나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항상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시니까 촬영 준비를 해놓으셨다가 여차하면 탁 촬영하는 거죠. 촬영할 때 주의사항은 뭐냐면 초상권. 남의 얼굴 막 찍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공원에서 여러분들이 있는데 어떤 아이가 있어서 그 아이가 이뻐서 촬영하면 그 아이 엄마가 뭐라고 안 할 거야. 근데 제가 촬영해 보세요. 아저씨 왜 찍어요? 우리 아이 왜 찍어요? 하고 엄마들이 난리가 날 수 있겠다고. 그럼 제가 유튜버인데요. 그러면 유튜버인데 우리 아이를 왜 찍냐고. 허락 없이. 빨리 지우라고. 그러겠지. 여러분들은 같은 엄마 입장에서 촬영하면 아이가 예뻐서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거 어디다 올리시면 안 되고 알았어요. 대화가 부드러워진다고. 항상 찍으실 준비해야 돼.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부드러운 움직임을 강조하고 싶을 때는 60프레임으로 찍으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30프레임으로 찍으시면 되고. 이게요. 혹시 이거 들어보셨어요? 이거? 2만 프레임짜리 카메라 보셨어요? 이게 초고속 카메라야. 도마뱀이 물 위를 막 뛰어가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걸 똑딱 하는 사이 2만 장이 찍힌 거라고. 60장이 아니라. 그 2만 장을 천천히 일반 속도로 보면 어떻게 돼요? 그
그게 슬로베드지, 왕슬로베드잖아. 그랬더니 발바닥이 물을 차고 빠지기 전에 이쪽 발바닥으로 찬다는 거잖아. 그렇죠? 여러분들 그 물풍선을 바늘로 콕 찔렀을 때 영상 못 보셨죠? 우리가 바늘로 콕 찔러면 어떻게 돼요? 물풍선이 뻥 터지잖아요. 근데 초고속 카메라로 찍어놓은 걸 보니까 다르더라고. 바늘로 찌르잖아요? 그럼 물은 가만히 있고요. 풍선만 먼저 터져나가요. 물은 그대로 유형을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물이 터지더라고. 우리 눈은 15프레임이에요. 우리 시각은 15프레임으로 밖에 못 봐요. 60프레임, 30프레임도 우리 눈으로는 잘 못 봐요. 근데 2만원을 찍으면 당연히 모르지. 화살이 사과를 향해서 쐈을 때 사과를 뚫고 나가는 장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초고속 카메라로 촬영한 것들을 예전에 KBS에서 많이 보여줬거든. 우리 눈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니까. 10,000프레임, 15,000프레임, 20,000프레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계통으로 공부를 했으니까 초고속 카메라라고 보통 부르지만 프레임 수가 많은 카메라 이런 거. 영화랑 드라마랑 느낌이 다르죠? 영화는요 약간 딱딱 끊겨요. 드라마에 비해서. 드라마는 30이고 영화는 23이니까 프레임 수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전에 아일리스인가 라는 드라마 있었어. 이병헌 씨 나오고 하는 거. 그거를 영화용 카메라로 찍었단 말이야. 영화 기법을 넣었다 그랬거든.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카메라가 다른 거지. 24프레임으로 촬영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30프레임 보는 TV에서 재생을 하니까 영화처럼 나오는 거지. 느낌이 다른 거야. 왠지 영화를 텔레비전으로 보는 느낌. 그런 거죠. 어떤 의미인지 대략 이해되시겠죠? 그렇죠? 이렇게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제 촬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카메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좀 보면은요, 무조건 16대 9로 찍으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저는요, 여기에 뭐 30프레임, 60프레임이라는 말이 나오나 볼까요? 저는 그런 말이 없네요. 보급형이라서. 그냥 핸드폰 공짜로 주는 그런 실버폰이라서, 효도폰이라서 그런 게 없는 거고요. 이거는 있어요. HDR 기능은 있어요. 동영상에는 안 된대. 사진에서는 되는데. 보이는 대로 저장하는 거하고 반대로 하는 거 다르죠? 거울에 비친 모습. 그래서 셀카를 찍어놔 올려놨는데 글자가 거꾸로 반대로 새겨져 있는 거 있어. 인스타그램 같은 데 다른 사람 거 보면 그건 보이는 대로 저장한 게 아니라 반전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왼손을 들면 저쪽에서 나랑 똑같이 거울처럼 보이는 거지. 그게 요거. 저는 왼손을 들면 반대편에서는 오른손이 움직여야죠. 거울하고 반대처럼 나와야 되잖아, 일반 영상은. 근데 요렇게 하는 게 내가 왼손 들면 저쪽에는 반대편의 왼손이 움직이는 거지. 이걸 누르면 내가 왼손 들면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처럼 찍히는 게 요거고. 이걸 이렇게 해주셔야 돼. 지금 가르마가 달리 모인단 말이야. 왼쪽에 귀걸이를 하고 오른쪽은 안 했는데 그게 반대로 보이면 안 되니까 요렇게 해줘야지. 그리고 수직 수평 안내서는 꼭 보셔야 되고, 이거 안 보이면 안 돼요. 보셔야 돼. 그래서 사물을 찍을 때는 삐딱하니 찍으면 안 되거든. 삐딱하니 찍으면 아주 흉해요. 여러분 동해안에 가서 드넓은 수평선을 찍어야 되는데 수평선이 삐딱하니 되면 안 되지. 왜? 자연은 못 건드는 거야. 국기계양다를 찍었는데 국기계양다가 기울어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수직 수평 안내선을 봐서, 자, 이렇게 봤을 때 여기 지금 여기는 삐딱하니 보이지만 이렇게 정면을 보면 이 문짝 있잖아요. 문짝 뒤에 문짝이 요렇게 보면 똑바로 맞춰져 있는데 요렇게 되면 문짝이 지금 틀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요렇게 보면 틀어져 있잖아. 이렇게 찍으면 안 되지. 얘를 똑바로 찍어야지. 똑바로 가로 세로 맞춰서. 왜? 이게 가로 세로 고정되어 있는 물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맞춰서 찍어야지. 여러분들 저기 뭐 고랭지 배추밭 이리 가면 경사져 있죠?
그걸 수평을 맞추면 안 되지. 그거는 그대로 자연이니까 그대로 수직 수평을 맞춰야지. 경사진 거를. 그렇죠. 그건 맞춰줘야지. 그리고 건물을 찍을 때는 중앙에서 찍어야 왜곡이 덜해요. 카메라 렌즈에 비춰져 있는 데가 제일 크게 나오고 카메라 렌즈랑 떨어져 있으면 왜곡이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을 때 어린 아이들을 찍게 되면 어린 아이들은 어디에 있어요? 나보다 키가 작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들 찍어주면 아이보다 엄마가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찍게 되니까 어떻게 돼? 머리가 카메라랑 가까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얼굴이 크게 나오는 거야. 다리는 짧게 나오고. 그래서 이제 나쁘게 표현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대갈장군이라고 나오는 거죠. 그걸 의도적으로 촬영할 때가 있어요. 권투 선수들은 포즈를 취할 때 주먹을 이렇게 쥐고 앞으로 내밀잖아요. 이때 주먹 쪽에 카메라를 가까이 대면 어떻게 될까요? 주먹이 왕주먹으로 나와. 보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있는데 주먹이 여기 있는데 이게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더 크잖아요. 일부러 이렇게 찍는 거야. 놀랬나 보다. 그래서 그 예전에 보면 뭐 맥주집 이런 데 가면 달력들, 여름 달력들 보면 이렇게 비키니 바람에 이렇게 비키니 복장으로 있는 모델들 사진 있잖아요. 그런 사진 찍을 때는 가슴 쪽에 가까이 가서 찍어. 그러면 가슴이 더 크게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길게 찍으려면, 늘씬하게 보이게 찍으려면 약간 배꼽 밑에서 찍어서 올려주면 돼. 그 머리가 멀고 다리가 가깝죠. 그렇죠. 그러면 다리가 좀 발이 커 보일 수는 있지만 길게 보여야지. 위에서 찍으면 짧아요. 밑에서 찍어줘 좋은 거지. 너무 밑으로 짧은 치마 입었는데 밑으로 너무 내려가면 안 되고. 그래서 엄마들하고 아이들하고 사진 찍을 때, 영상 찍을 때는 아이가 위에 있으면 엄마는 계단 밑에서 찍어줘야 돼. 눈높이를 맞춰서. 그 계단이 보이지 않게끔. 평상시 같으면 어떻게 돼? 일반 공간에서는 엄마가 약간 무릎을 구부려서 찍어야 돼요. 구부려 찍어야 아이랑 눈높이가 맞잖아요. 그렇죠? 안 그리고 엄마 높이에서 찍으면 어떻게 돼? 아이가 작게 나온다니까. 머리는 크고 작게 나온다니까. 그럼 안 이쁜 거예요. 그래서 길쭉한 사람 찍는 게 제일 좋은데, 모델도 길쭉한 사람 찍으면 편한데 좀 길이가 짧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박나래 씨 같으면 키가 좀 작으시잖아. 장도연 씨는 키가 크고. 그럼 어떻게 돼? 박나래 씨 배꼽 아래에서 찍어주시면, 둘이 같이 찍으시면 어차피 장도연 씨가 크겠지만 단독 사진을 찍을 때는 배꼽 아래에서 촬영해주면 약간 박나래 씨가 길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게 카메라 렌즈에 따른 왜곡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곡.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물을 찍으실 때 그림판을 찾아서 한번 보여드리면, 우리가 이제 건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건물이 이제 한옥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덕수궁에 보면 덕수궁에 앞에 문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든지 건물이 있으면 이 건물을 중앙에서 찍어야 돼. 중앙에서. 그래야 얘가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는 안 나오고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왜냐면 여기 바닥이잖아. 밑에 바닥이잖아. 여기는 위에 있잖아요. 그 건물이 높으면 어떻게 돼? 저 위에가 더 멀잖아요. 먼 데는 멀게 나타나고 가까운 데는 넓게 나와요. 크게 나오게 돼 있어. 이건 왜곡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건축물 촬영할 때는 쓰는 렌즈가 따로 있어요. 틸트 렌즈라고. 얘를 똑바로 수직을 맞춰주게끔 렌즈를 조작하는 게 있어요. 그게 별도의 렌즈가 있는 겁니다. 건축물 사진 찍는 렌즈가. 일반 카메라로 찍으면 다 A형 사다리처럼 나오게 돼 있어요. 멀리서 찍으면 괜찮지. 멀리서 찍으면 아래나 위나 거의 길이가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63빌딩 찍으려면 어디서 찍어야 돼? 마포 쪽에 강 건너편에서 찍으면 63빌딩이 똑바로 직사각형으로 나올 수 있어. 63빌딩 밑에 가서 찍으면 어떻게 돼? 밑에는 크고 저 위는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뾰족하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건물을 만약에 이렇게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찍는 거야, 여기서. 이쪽에서 찍으면 어떻게 돼, 이쪽에서. 그럼 여기는 크게 나오고, 여기는 크게 나오고, 건물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크게 나오고, 여기는 작게 나와요. 그래서 건축물을 찍을 때는 중앙에서 찍는 게 가장 보편적으로 안정적인 거고, 사람을 10명을 세워놓고 찍을 때 가운데서 찍어야 보기 좋은 거지, 저 오른쪽 끝에서 찍거나 왼쪽 끝에서 찍으면 어떻게 돼요? 한쪽이 작게 보이잖아요. 그거예요, 왜곡이라는 게. 일부러 그렇게 찍기도 하지. 일부러 그렇게 찍기도 하지. 그래서 여성분들은 찍을 때 뒤로 간다며. 그래야 뒤로 가야 작게 보이잖아. 얼굴이 작게 보이지. 그렇지. 얼굴이 가까이 되면 얼굴이 크게 나오지 않습니까? 렌즈랑 가까우면 무조건 크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왜곡이에요. 자, 그런 것도 아셔야 되고요. 예. 이게 사진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거를 접해보지 않고 경험이 없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나와서 헷갈리는 거지. 알고 찍으면 되게 수월해요. 특히 사진과 영상은 다르잖아요. 사진은 고정해서 찍기 때문에 굉장히 심도 있게 찍어야 되지만 영상은 움직이면서 찍는 거기 때문에 안정적으로만 찍으면 돼요. 안정적으로. 그때 가장 좋은 거는 삼각대에다 받쳐놓고 찍잖아요. 우리 드라마 촬영할 때도 다 삼각대에다 받쳐놓고 찍죠? 들고 다니면서 찍지 않잖아. 들고 다니면서 찍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마라톤 같은 거 중계방송할 때는 어떻게 돼요? 오토바이에 뒷좌석에 거꾸로 앉아가지고 그 오토바이는 일반 오토바이가 아니에요. 차량도 일반 차량 못 다녀요. 매연이 나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배터리식 차량을 쓰는 거야. 배터리식. 매연이 안 나가야지. 그래 선수가 보호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운전하시는 오토바이 운전하는 사람은 앞을 보고 운전하는 거고 촬영하는 사람은 뒤에 앉아갖고 촬영하니까 얼마나 헷갈려. 그럼 이렇게 촬영한 거를 중계방송 촬영이 또 지나가니까 거기서 송출이 돼서 전국으로 전 세계로 중계가 나가는 거지. 이게 만약에 도로가 덜컹거리면 어떻게 돼? 촬영도 덜컹거리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사전에 봐야지. 그러니까 그런 거 촬영하는 사람들은 팀이 따로 돼 있는 거죠. 아무나 촬영하는 건 아니거든. 드라마 촬영하는 사람들은 그 드라마 시나리오별로 카트 촬영해서 붙이는 거니까 그 카트별로 잘 찍는 게 중요한 거고, 그걸 편집하는 사람은 연결을 잘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방송국에서는 카메라만 따로 있고 시나리오 쓰는 사람 따로 있고 편집하는 사람 따로 있고 전체를 감독해주는 감독님이 따로 계시니까 분담해서 쓰면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가 시나리오 써야지, 내가 촬영해야지, 내가 편집해야지,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지. 그래서 어렵다는 거지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다시 카메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카메라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 다시 좀 볼게요. 제 카메라에는 기능들이 없는 게 많아서 혹시나 여러분들 카메라에 나타난 용어들이나 어떤 글자가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아까 톱니바퀴 들어가서 여기 여러가지 후면 동영상, 전면 동영상 크기 있고, 여러분들 HDR 기능이 선택이 됩니까? HDR이 뭐예요? 저는 사진은 HDR 기능이 지원이 돼요. 사진은. 근데 영상에는 지원이 안 되는 걸 봐서는 별로 좋은 카메라는 핸드폰은 아닌 것 같고 보급형이니까 그런 거고. 여러분들은 HDR 기능이 제공이 된다 그러면 HDR을 이용해서 촬영하는 것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여러분 텔레비전 보실 때 댁에서 불 켜놓고 보세요? 불 꺼놓고 보세요? 텔레비전 시청하실 때 불을 꺼놓고 보시면 더 선명한가요? 불을 꺼놓고 텔레비전을 시청하시면 텔레비전 영상이 더 선명한가요? 네. 네. 그런 텔레비전은 최신 텔레비전이 아니에요. 요즘 나오는 새로운 뭐 비싼 텔레비전은요, 밖에 땡빛에 틀어놔도 선명해요. 깨끗해요. 다 나와요. 그 이제 LED가 좋은 거를 쓰는 거고, 보편적인 텔레비전은
밝은 것보다는 좀 극장이 그런 거잖아. 어두워야 좀 선명하게 잘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HDR은 뭐냐면 우리가 영상을 볼 때 밝은 곳도 있고 어두운 곳도 있죠. 근데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이 같이 잘 보이면 좋은데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 카메라는 지금 보세요. 지금 이 창가를 보세요. 창가에는 빛이 강하게 들어오죠. 이 불을 꺼놓는다고 생각해봐. 이 불을 꺼놓으면 창가 쪽은 밝고 창가 이 주변은 어둡겠죠. 근데 사진을 찍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HDR 기능이 지원이 되면 굉장히 좋아요. 예. 현재 HDR은 버전이 10까지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다나와라는 사이트에 알려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텔레비전도 그렇고 모니터도 그렇고 HDR이 지원이 되는 텔레비전을 사야 되겠죠. 여기 좀 보면 요거는 LED TV고 UHD고요. 60Hz네. UHD 업스케일링 되고 HDR10이라고 돼 있잖아. 얘는 된다는 얘기죠. 업스케일링은 뭐예요? 업스케일링은 내가 풀 HD로 촬영한 거를 UHD로 보면 어떻게 돼요? 쭈그렇게 나와요. 쭈글쭈글. UHD는 UHD로 촬영한 걸 봐야 되는데 풀 HD로 촬영한 거 옛날 드라마 어때요? 대장금 이런 거는 옛날에 촬영했잖아요. HD 방식이거든. HD보다 더한 DVD 방식으로 촬영한 거거든. DVD는 720이에요. 이거를 3840으로 보면 어떻게 돼? 거칠거칠하지. 근데 UHD 업스케일링으로 보게 되면 처음에는 거칠게 나오는데 영상이 깨끗하게 나와. 마치 요즘 촬영한 것처럼. 그게 업스케일링이에요. 모니터도 업스케일링 되는 모니터가 있어요. 영상 편집할 때도 소스가 선명하면 결과도 선명한데 소스가 옛날 거야. 그러면 얘를 편집하면 어떻게 돼요? 결과도 뿌옇게 나오겠지. 거칠게 나오겠죠. 영상 편집할 때도 업스케일링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 용어들이 달라요. 넷플릭스를 지원하고 유튜브 지원하는 건 나중 문제고, 예. 이거 더함이라고 돼 있고, 루컴스는, 이게, 루컴스가 저건가요? 대우 건가? 와사비 망고도 요즘 텔레비전을 많이 판매하더라고요. LG나 이런 거는, 삼성 LG는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가전제품은 LG가 좋다고 누가 그러더라고. LG에서 가전제품으로 돈 벌어서 스마트폰에다 망해버렸다며. 예. 비싸요. 비싸. 이것도 UHD네. 근데 149,000원? 왜 이렇게 싸? HDR10 기능 되고, 크로마 세플링 4대4대4 되고. 와. 반응 속도가 1ms인데. 근데 싸다. 모니터로 써도 되겠다. 그렇죠? 얘는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고 돼 있고, 예, 삼성전자. 자, 텔레비전 중에 보니까요, 비싼 거는 어마어마하게 비싸더라고. 아까 그 8K 있었잖아, 8K. 아까 제가 농담 삼아 얼마 그랬잖아요. 8K는 이건 광고고, 싸다. 470만원, 1600만원, 4000만원. 88인치래. 222cm면 얼마나 거야, 텔레비전이? 이 스크린만 한 건가? 우리 집에 안 들어가. 그래서 못 사, 이거는. 돈은 있는데 못 사. 이건 6천만원 밖에 안 해. 이건 98인치야. 아, 이것도 안 들어가, 못 사. 돈은 있는데 못 사. 다음에 큰 집으로 이사 가면 한 5개 사야지. 라고 뻥을 쳐보는 거죠. 여기 다 기능들이, 용어들이 있잖아요. 이 용어들 처음에 몰라가지고요. 제가 하이마트 다니면서, 여기저기 하이마트 다니면서 공부했어요. 그리고 텔레비전 산 거야. 용어에 대한 설명, 기능 설명. 옛날에 브라운관 텔레비전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채널 볼륨밖에 없었잖아. 근데 요즘 텔레비전은 뒤에 USB 연결하는 거 있고 다 있잖아요. 이게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라서 하이마트 가서
직원이 그러더라고. 이거는 뭐도 된대. 그게 뭔 말이요? 이런 거래요. 알아듣겠고. 이건 또 뭐요? 계속 질문하게 뭐 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다른 곳에 가서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처음 질문 했을 때 거기에서 샀지, 의리를. 그런 거예요. 이런 용어들이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하이퍼랩스가 뭐예요? 하이퍼랩스야? 자, 하이퍼랩스, 하이퍼랩스라고 있다. 이거 질문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보자고요. 하이퍼랩스라는 말이 뭐냐면, 타임랩스는 뭐냐면, 삼각대 위에다 카메라를 고정시켜 놓고 움직이는 피사체의 시간적인 흐름을 일정 간격으로 촬영한다. 이것도 무슨 말인지 헷갈리시죠? 지금 씨를 뿌려놨는데 이 씨가 발화가 돼서 싹이 올라오겠죠? 싹이 올라와서 쪽쪽쪽 자라죠? 이게 며칠 만에 자랄까요? 만약 5일 만에 자란다고 하면 5일 동안 계속 카메라를 켜놓을 수가 없으니까 거기다가 삼각대에다 카메라를 놓고 1시간마다 찍는 거야. 1시간마다 한 장씩 찍어. 그러면 맨 땅에 있었는데 여기 뭐가 볼록 올라와요, 싹이. 그러다가 뾰족뾰족 올라 싹이 고개를 들밀 거 아닙니까? 그걸 5일 동안 1시간 찍으면 하루에 24장씩 찍으니까 5일간 찍으면 한 120장 찍히겠죠, 그렇죠? 그 120장을 가지고 영상으로 만들면 싹이 트는 거 이런 영상에서 많이 보시죠? 그게 뭐다? 타임랩스. 그 타임랩스, 하이퍼랩스가 아니라. 하이퍼랩스 기법은 하나의 피사체를 메인으로 잡고 그 포인트를 기점으로 카메라 상대에서 일정 간격으로 이동하면서 찍는 기법이다. 뭔 소리야? 점프 촬영하려면 삼각대나 모노포드, 셀카봉이 있어서 얘를 고정시켜 놓고 찍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셔터를 콕콕 누르면 카메라 흔들리니까 유선 셔터나 무선 셔터 리모컨을 이용해서 차각차각 찍어야 되겠죠, 그렇죠? 만약 얘를 찍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 고정을 시켜. 카메라가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얘를 따라갑니까, 카메라가? 여러분, 아이가 막 움직이잖아요. 사진 찍으려고 그러면. 그때 카메라가 걔를 따라가면 좋잖아, 걔를.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하이퍼랩스라고. 그러니까는 카메라를 삼각대에다 고정시켜 놓는데 얘가 움직여야 돼. 고정되면 카메라가 안 움직이니까 움직이는 그게 있거든요. 자유롭게 움직이게끔. 그러면 이 초점을 잡아놓으면 초점 잡힌 데가 움직일 거 아니야. 제가 이렇게 보면 카메라 따라가고, 혹시 저거 바퀴 달린 집인가에 보면 카메라 움직이는 거 아세요? 집 위에? 방 안에? 그거 뭐야, 차성원 씨하고 그 뭐 무슨 하숙집인가 뭐 하숙인가 뭔가 하는 거 있었죠. 무슨 예능 코너. 거기 보면 차성원 씨가 자주 혼자 노는 장면이 나와요. 카메라 족이 있는데 차성원 씨가 이렇게 움직이면 카메라가 따라와. 나를 따라와서 찍는 거야. 카메라 이렇게 같이 움직인다고 이렇게. 그게 하이퍼랩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럼 하이퍼랩스가 지원되는 스마트폰은 뭐야? 초점을 고정시켜주면 그 초점되는 거를 따라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까 제가 여행할 때 많이 쓰는 그 기기 보여드렸죠? 걔가 그런 기능이 있어요. 하이퍼랩스가. 고정을 시켜놓으면 얘가 중심축이 돌아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짐벌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삼각대를 고정시켜놓으면 짐벌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이퍼랩스를 기능을 설정해 놓으면 저쪽에 고양이가 집에 키우는 고양이가 있어. 강아지를 키우는 게 있으면 강아지에서 초점을 딱 잡아놓고 하이퍼랩스로 촬영하면 어떻게 돼요? 강아지가 이렇게 지나가면 다른 데로 이동하면 카메라가 이렇게 따라가는 거야. 글로 방향을. 그럼 걔 움직이는 걸 찍고 걔가 또 앞으로 오면 앞으로 맞춰주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따라가는 거지. 카메라가 바퀴 달려서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좌우로 움직이잖아. 위아래로 움직이잖아.
짐벌이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그 스페인 하숙에다 차성원 씨 요리할 때 그 앞에다 카메라를 달아놓은 거야. 그러면 차성원 씨가 오른쪽에 가서 뭘 만들고 왼쪽에서 뭐 만들면 카메라 따라가면서 요리하는 걸 촬영해 준다고. 안 그러면 VJ가 들어가서 촬영을 계속 해줘야 되잖아요. 그 부담스럽잖아. 무인 카메라로 촬영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봉에다가 타임랩스가 지원되는 카메라를 연결해서 움직이게끔. 그래서 차성원 씨가 오른쪽으로 가면 카메라가 고개를 돌려서 오른쪽으로 가서 차성원 씨가 요리하는 걸 찍어주고, 차성원 씨가 또 문 쪽으로 가면 카메라도 그렇게 고개를 돌려서 차성원 씨를 계속 잡아주는 거죠. 그게 하이퍼레트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요거 자세히 보시면 이 광화문이라는 글자 있는 데를 계속 추적하면서 찍어주잖아요. 얘는 카메라 고정시켜서 움직이는 거를 계속 보는 거죠. 그렇죠. 요거는 요것도 많이 우리 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꽃이 개화하는 장면이 있잖아. 꽃노을이 딱 해서 쫙 피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거를 시간을 정해줘. 30분마다 찍어라, 1시간마다 찍어라. 그럼 그 시간마다 차깍차깍 찍어주고 그걸 연속으로 만들면 동영상처럼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이건 제가 말로 표현하기 힘들어서 한번 영상을 보여드린 거고요. 예. 제 핸드폰에는 지원이 안 돼요. 근데 제 짐볼은 지원이 되거든. 짐볼이 되거든. 그렇게 하는 거.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는 동영상 찍은 고프로 안 사도 짐벌만 있어도. 아, 고프로하고 짐볼은 달라요. 그래요? 짐벌은 헬멧 같은 데 붙여놓고 막 뜀박질을 하던 오토바이를 타던 막 뛰어다니면서 촬영하는 게 고프로라고 보시면 되고, 짐벌은 부드럽게 움직이지 뜀박질 같은 거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강아지 그 세포트나 이런 경찰견이나 이런 군견 등에다가 카메라를 달아서 막 개들이 뛰어다닐 거 아닙니까? 그 짐벌을 달면 안 된다고. 짐벌은 그걸 못 따라가고 고프로로 달아주는 거지. 고프로는 조그만 카메라예요. 그냥 카메라. 부피 큰 거 무거운 거는 매달아놓으면 불편하니까 작은 카메라를 다는 거고, 짐벌은 내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할 때 흔들림을 덜하게 만들어주는 게 짐벌이지, 짐벌이 작아도 오프로드 같은 걸 막 자동차 경주하는데 거기다가 짐벌을 단다고 해서 걔가 부드럽게 그거는 불가능하지. 아니 우사인 볼트가 짐벌을 짊어지고 뛰면 똑바로 안정적으로 찍히는 건 아니란 말이야. 조그맣게 스텝을 받쳐서 이렇게 약간 뜀박질 약간 뛰는 거라든지 걸어가는 거를 편하게 만들어주는 거지, 막 요동치는 거는 짐벌이 해결 못해요. 아까 제가 짐벌 보일 때 착착착 안 움직였잖아. 부드럽게만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그런 용어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걸 접해본 사람 같으면, 저는 이제 그런 장비나 이런 거를 많이 사용해 봤으니까 귀찮아서 안 하는 거지, 용어나 방법들은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숙제를 좀 내드려야지. 아까 여기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은 어떤 컨셉으로 촬영하실 거예요? 여행, 인물, 또 평상시 모습. 평상시 모습은 어떻게 찍어요? 내가 설거지하는 거. 그럼 설거지하는 모습을 카메라로 고정시켜 놓고 설거지하면 돼. 그래서 설거지를 올려. 그럼 물 흐르는 소리, 촤악 나오는 소리도 있고 쫄쫄쫄 나오는 소리도 있고, 그렇죠? 뽀드득 뽀드득 닦는 소리도 있잖아요. 백색 소음이라고 하잖아. 그런 소리를 녹음을 해서 같이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그걸 틀어놓고 설거지한다 그러잖아. 설거지한다는 게 나 혼자 하기가 참 그렇잖아. 보통 주부님들 몫으로 하잖아요. 그게 뭐 배우자분들이 도와주시면 상관없지만은 대부분은 주부님들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식사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다 하잖아요. 그랬죠. 이거를 나 혼자 뭐 하니까 남들도 한다고. 예전에 먹방이라고 하는 게 그거였단 말이야. 혼밥. 혼자 먹기가 쓸쓸하니까 딴 사람 밥 먹는 모습을 틀어놓고 같이 먹는 거야. 외롭지 않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일상적인 게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이들 일상,
아이들하고 이제 근데 아이들 일상을 찍으면 주가 어린이잖아요.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상을 올릴 때 차후에 영상으로 인한 어떤 광고 수익이 안 나와요. 아동용으로 나오는 거는 조심스러워요. 아동용은. 그러니까 유치원, 그러니까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는 아동용이라고 해요. 유튜브에서. 취약을 하면 일반 이제 성인으로 가는 건데, 일반 성인도 아니죠. 예를 들어 술 먹는 장면 나오면 어떻게 돼? 19금을 달아야지.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요, 방송을 하다가 갑자기 술 마실 일이 생기면 술 마실 때 19금을 걸어요. 그러면 미성년자가 그 영상을 보다가 19금 걸려있으면 딱 끊겨. 유튜브는 그게 아니거든. 설명장면에 끼었으면 이거는 19금으로 걸어야 돼, 처음부터. 그럼 19금이 성인이라는 걸 인정을 받아야 그런 장면도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는 그거 뭐더라? 브라질리언 왁싱. 이런 것도 영상으로 많이 올라와요. 비키니 라인 왁싱 이런 거. 참 조심스럽잖아요. 절대로 얼굴 공개 안 하잖아. 왁싱하는 자기 모습을 공개하진 않지. 얼굴을. 그러니까 그런 올리는 사람들은 그냥 호기심으로 사람들이 많이 보게끔 올리는 거야. 그런데 광고가 뭐가 올라올까? 삼성전자 광고가 올라올까? 무슨 광고가 올라올까? 브라질 왁싱 하는데. 그것도 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어떤 거는요, 진짜 소파에 앉아가지고 척 벌리더니 자기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포르노도 아니고. 그럼 속으로 생각해보면 저기에 광고가 뭐가 들어갈까? 근데 조회수는 어마어마해. 몇백만, 막 500만, 600만 이렇게 가잖아.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호기심으로는 만족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유튜브를 보는 목적은 여러 가지, 호기심도 있고 재미도 있고 흥미도 있고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기 얼굴까지 공개해가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비키니 같은 걸 입고 막 이제 쇼를 하는, 춤을 추고 하는데 얼굴은 마스크를 큰 거로 써서 가려놨어. 대부분 목적이 뭐야? 호기심 유발을 시키는 거지. 자기 모습은 공개 안 하고 그런 모습만 공개하는 거, 호기심 유발. 조회수는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댓글이 심상치 않아요. 영상 접으세요. 얼굴을 공개해야 자신감이 있는 거지. 그 뭐냐고, 남 호기심 유발하려고 이거 만드냐고. 다 알아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그냥 다 안 좋은 댓글을 달아. 미운 댓글을. 아니, 미운 댓글 욕하는 건 아니더라도 이게 무슨 영상이 이 모양이냐고. 자신감 있게 해야 될 거 아니냐고 막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몸매가 뚱뚱하던 얇던, 어떤 사람은 자기 몸매를 O형이야, O형 지금. 항아리. 절구통이 될 때까지 보여주는 거야. 절구통 아시죠? 허리가 잘로 간 게 절구잖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항아리는 볼로 간 거고 뱃살이 나온 거고 절구처럼 허리가 잘로 간 콜라병 몸매가 되는 거를 쭉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막 앉아있으면 막 뱃살이 접히잖아요. 얼굴도 공개했어. 그 굉장한 용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운동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식이요법 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래서 어쩔 때는 일자가 됐어. 다시 또 똥똥해졌어. 다시 일자가 되고 약간 허리가 들어가더라고. 그런 걸 계속 자기 모습을 보여주니까 응원의 댓글이 어마어마해. 당신을 응원합니다. 좋아요 눌러주고. 그런 거. 여러분 같으면 하실 수 있어요? 자기 얼굴 보여주면서 자기 허리 라인 몸매 보여주면서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인기가 많아져. 몰라. 제가 허리가 날씬하고 남자니까 뭐 역삼각형에 뭐 체격이 좋으면, 근데 남자들은요 체격 좋고 막 이렇게 우통 까고 이렇게 막 영상 올리면은요 저질스럽다고 뭐라 그랬어. 남자 몸매도 예쁘잖아요. 왜 여자는 비키니 라인 올리면 환호를 하고 남자는 운동하는 모습 보면 역겹다고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저는 뭐 그런 몸매가 아니니까 일단 올리기는 불가능한 거니까 저는 강의만 올리는 거지. 자, 그러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다음 시간에는 촬영을 한다 그랬잖아요. 나는 방송 댄스 할 거야. 요가 할 거야. 난 요리할 거야. 나는 누구 인터뷰 같은 거 좀 많이 할 거야. 그러면 그 촬영 방법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걸 제가 알려드릴게.
삼각대 놓고 의자 앉아가지고 어떻게 촬영하는지, 지금 인터뷰하는 사람이 2명이면 카메라가 몇 대가 필요한지, 그런 것서부터 그 다음에 강의 제작하는 거. 강의 제작하는 거는 좀 달라요. 그렇죠? 제가 지금 강의 제작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 얼굴은 안 나오잖아요. 얼굴은 넣는 방법도 있고 다 다르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려고 하는 컨셉이 있잖아요. 그 맞춰서 한번 촬영해서 오세요. 설거지하는 모습을 난 보여주고 싶어. 그럼 한번 촬영해 보시라고. 서툴더라도 한번 촬영해 보시라고. 근데 뭐 20초 이러면 안 되고 5분에서 10분은 돼야 돼. 우리 집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를 좀 노는 모습을 찍고 싶어. 그러면 카메라를 바닥에다 놓고 엎드려서 강아지 노는 거를 이렇게 찍으세요. 그럼 강아지를 부르면 강아지가 오잖아. 그럼 강아지가 더 호기심이 많은 애들은 카메라를 막 핸드폰을 막 만져본단 말이야. 그럼 그런 걸 찍어보시고 거기다 갑자기 멍 그럼 애가 놀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찍어보시고. 동물학대는 아니잖아. 그 일상적인 것도 찍어보시고. 아니면 공원에 나가서 운동하는 사람 뒷모습을, 앞모습 찍으면 초상권에 걸리니까 안 되고 뒷모습을 찍어주시면 좋지. 어디 공원이 좋은 데가 있으면. 근데 이제 저희 집 앞에 공원은 트랙으로 돼 있어서 보통 운동장처럼 거꾸로 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 라인마다 운동장처럼 돌거든. 그러니까는 뒷모습 찍기는 참 좋아. 근데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많은 곳에는 촬영하기 불편하죠. 앞모습도 보일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아직 유튜브에 안 올릴 거니까 그거는 보여주셔도 촬영하셔도 되지. 근데 이제 상대편이 또 뭐 찍는 거요? 또 싫은 소리 할까봐.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아니면 뭐 나는 종이학 접는 거를 보여주고 싶어. 종이 접는 걸 보여주고 싶어. 난 매듭하는 거 보여주고 싶어. 뜨개질하는 거 보여주고 싶어. 그러면 거치대가 있어야 되겠죠. 한번 찍어보시라고. 그런 거는 서툴더라도. 다음 시간에 그거를 저한테 보내주세요. 본인의 콘셉트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컨셉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컨셉은 외래어 표기법으로 콘셉트라고 써야 돼요. 콘셉트에 맞게끔 영상을 5분에서 10분 정도 촬영해서 저한테 전송하세요. 아니면 USB 메모리에다 저장해서 다음 시간에 가져오세요. 제가 여기서 복사해서 제가 갖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좀 모니터링을 해드리려고. 스마트폰에 촬영한 거 보여주지 마시고 그거를 USB 메모리나 외장하드에 가져오시면 같이 제가 좀 같이 보면서 모니터링을 해드릴 테니까. 그 다음 시간에는 그거에 맞춰서 실제로 촬영하는 테크닉 같은 거를 좀 보여드릴 테니까 같이. 이해되시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